자, 봅시다. 전체 집합 이유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블라블라가 참이라고 할 때. 자, 참인 명제 등장했네. 참인 명제 등장하면 당연히 너희들은 뭐 남아야 돼? 집합의 포함관계 등장해야 된다. 맞죠? 얘가 등장할 때, 자,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P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뭘까? 이건 사실 딱 보자마자 사실 2번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 너희가 집합을 아직까지 다 배운 게 아니거든. 몇 가지 이제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도구라 해야 되나? 외워두면 좋은 것들이라 해야 되나? 그런 녀석들을 내가 항상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은 집합에서 아직까지 그걸 못 배운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P 안에 뭐 해요? 그냥 Q의 여집합을 넣어두세요. 그럼 도대체 Q는 어디 있는 거야? Q는. 얘 말고 나머지는 다 Q야. 맞죠? 지금 내가 표현을 하는 얘네들이 전부 다 Q인 거예요. P는 P고. 그거 뭐야? P라는 녀석과 얘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을 다 뭐 해주면 합집합 해주면 전체 집합 나온다. 이거 외워두시면 도움 됩니다.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이걸 어쨌든 지금 너희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확인하는 게 맞는데 우리 집합을 다 배우게 되면 즉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되는 뭐 2학년, 1학년 여름방학이겠지. 여름방학쯤 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거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거 외우라고 할 거예요. 알았죠?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지금 어설프게 외우지 말고 어차피 까먹어. 알았지? 어설프게 외워두지 말고 밴드그램 보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9번 두 집합 블라블라 이번에는 참이 되도록 해보래. 참이 되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P라는 조건은 x-1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A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절대값 풀면 x-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아요. 혹은 x-1이라는 녀석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x는 1-A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는 1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P예요. 그죠? 그럼 Q는 한 방에 해도 되겠지.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작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그럼 x는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됐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하래? 아까랑 또 비슷한 건데 P의 여집합을 Q 속에 넣으래. 그 이번에는 참이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냥 not P를 찾아놓는 게 더 빠르겠지. 뭐야? 사입 범위로 가시면 됩니다. 등호는 떼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직선상에 그리면 되잖아. Q가 어떻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7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따라서 P의 여집합을 그 안에 쏙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은 요 녀석을 만족하면 되겠네요 라는 것을 보고 있다. 맞지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 항상 강조하는 거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뭐를 여기 등호 붙여도 돼? 안 돼? 되죠. 여기 등호 붙여도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A의 범위는 따라서 양수의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8. 알았죠? 양수니까 사실은 이건 범위 아니고. 뭐 왜? 뭐 잘못됐어? 어디가? 답이 잘못됐어? 나 뭐 잘못 풀었어? 나 뭐 잘못 풀었어? 답 8 아니야? 답 봐봐. 8이 아니야? 뭐라고? 2요? 나 뭐 잘못 풀었나 보지. 어디를 잘못 풀었을까?
어디를 잘못 풀었을까? 어? 이거 잘못했네, 이거. 그지?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죠?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A니까, 요건. 그래서 최대값은 2. 되었지? 276번 가보자. 아, 아. 276번 가보자. 뭐이면 뭐이다. 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실수 Xy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참이 되도록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거야. 또는 좋아 싫어. 좋아하지 말라 그랬죠. 또는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증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는을 없애서 증명하려고 대우 같은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로 접근해야지? 대우로 접근을 해야지. 또는 있는 상태에서 접근이 어려워.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and 그리고 또는을 그리고로 바꾸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바꾼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a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된다. 그치? 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때? 이래가지고 이거 만드세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더해주면 2보다 크거나 나왔다거든. 그거를 같다가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게 값이 2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포함되도록 해줘야 돼. 알았니? 그래서 A의 범위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나왔다라는 녀석이 얘 안에 쏙 들어가려면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됐죠? 그래서 요거가 됩니다.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다음 누구냐? 자, 다음 279번 명제가 이면 이다가 참이 되도록 해보세요. 참이 되도록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질문 누구야? 너 절대값 못 풀었지? 이건 절대값의 질문인 거 아니야? 절대값을 아직도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걸로 가면 되고 이거는 이걸로 가면 되잖아. 지금 이걸 못 푼 거야? 뭐야 이거? 그걸 하는데 왜 이걸 못해? 이거를 하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결국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범위를 찾아가면 되고 요 녀석은 그래서 뭐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이! 그러니까 A의 범위 찾는 거 아니야. 이거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아씨 이거니까 에이씨 이거잖아. 그래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인선상에 그리면 되잖아. -1보다 작다 5보다 크다 안에 쏙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잖아. 뭘 아야 이제. 왜 밥숟가락을 입 앞에까지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는 거야? 너네가 좀 떠먹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밥을 차려줬으면 다현아 아직도 절대값을 몰라서 질문인 게 아니라 절대값을 모르면 앞을 뒤져봐야지. 절대값을 배우러 왔니 지금? 부등식을 배우고 명제를 배우러 왔지. 다현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절대값을 못한다는 걸 알면 절대값을 연습하러 돌아가야지. 왜 질문을 하고 앉았어? 입하러 가야지. 웃어.
웃을 때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화냅니다. 응, 누구야, 방금? 자, 가볼까요? A, B, C, D. 4명의 학생에 대하여. 다음이 모두 참일 때. 다음 학생 중, 아니, 다음 아니라. 4명의 학생 중, 안경을 쓴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다 참이래. 자, 뭐야? A, B, C, D 중. 2명의 안경을 썼대. D가 안경을 썼으면 C도 꼈다. 그럼 얘들이 썼다는 얘기야? 아니지. D가 만약에 썼으면 C도 쓴 거고. 그 말은 C가 안 썼다는 말은 D도 안 썼다는 얘기지, 대우. 둘 다 안 썼을 수도 있고, 둘 다 썼을 수도 있고. 근데 C만 쓸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왜 아니야? 여기 성립하니? 아니요. C는 썼지만 D는 안 썼을 수도 있는 거야.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 내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지.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래 안 그래? 내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오면 꽃이 항상 피는 거는 아닐 거야. 무슨 꽃인지 모르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얘네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지. 왜 너네 생각을 집어넣니? 오케이? 참인 명제를 가지고 가야지. D가 썼으면 C가 썼다. D가 썼으면 D는 혼자 쓰진 않아. C는 쓴 거야. 근데 C가 썼다 그래서 D가 항상 쓴 건 아닙니다. 대우만 참이잖아. 아, 그럼 다는 A가 쓰지 않았으면 C도 쓰지 않았다. 그 말은 C가 썼다면 A도 썼다란 얘기야. 그럼 봐. D가 쓰면은 3명이 쓰는 거야. 말이 돼? 그럼 D는 쓰면 돼, 안 돼? 아, 절대로 안 썼다란 얘기잖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냐고? 웃어. 그러면 얘는 D가 쓰지 않았다면 B도 쓰지 않았다. 방금 내가 B 안 썼다며. D 안 썼다며. 그럼 자동으로 B도 안 써요. 그럼 누가 썼겠네? A, C. 그렇지. 끝.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IQ 테스트입니다. 이거 잘해야 얘들아. 이거 잘해야 너네 삼성 간다. 너네 그 회사 나중에 취업할 때 삼성 가고 싶지? 어디 간다고? 애플을 가면 더 좋은 거고. 애플을 뭐 아무나 보내주냐? 나 사과 좋아요 하면 가는 거야? 나 아이폰 써요 하면 가는 거 아니잖아. 아니 대한민국에서 삼성도 못 가는 사람이 어떻게 애플을 가겠니? 연세대 갈 수 있는 영세대도 못 가는 성적인데 서울대 갈 수 있어? 아니잖아. 삼성을 못 가는데 어떻게 애플을 가니? 그래서 더 좀 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어? 서울대도 못 가는데 하버드 어떻게 가냐고. 그럼 서울대를 일단 목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국내에 있는 회사 중에 어디 가고 싶어? 당연히 삼성을 가고 싶겠지. 삼성이 짱이야 이게 아니 복지가 짱이야가 아니라 돈 많이 주잖아. 대한민국의 최고 회사인데 그래도 그지? 아 그건 그래. 나약하시구만. 안 힘든 직업 없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그냥 본인의 상황이 그냥 제일 힘들어. 그 군대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나온 부대가 가장 힘든 부대라고. PX병도 PX병 나름의 힘든 게 있어. 고충은 있고. 물론 PX병은 너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 힘들지. 대신 돈 많이 주잖아. 그죠? 돈을 생각할래? 뭐 다른 복지를 생각할래 해서 내가 돈을 쫓아가는 상황이거나 내 상황이 또는 내 시기상 지금은 돈을 향해 쫓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삼성에 있는 걸 좋아할 거고 이제는 좀 내려놓고 워라밸을 즐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를 가겠지. 그래서 중소기업에도 취업을 하는 거고 하잖아. 어쨌든 샘숭을 왜 얘기했냐면 삼성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 필기시험이 유명한 게 사트예요. SAT 아니고요. SAT는 미국 대학 수능이고요. SSAT라고 있어. 근데 삼성만 있는 게 아니야. 두산인가? 두산은 D셋도 있고 공무원은 P셋도 있어.
뭐 다양한 시험들 대부분 시험들 봐. 근데 대표적으로 그냥 사트 하는 거지. 과목들도 비슷해. 그 중에 그냥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사트라서 사트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사트.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논리 추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저 문제예요. A, B, C, D가 아니라 한 10명 등장하는 것 뿐이야. 4명이 아니라 한 8명 등장한다고. 다음 중 거짓말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이 문제 3세에 나와. 그거를 할 때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가 하고 싶은 말. 객관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잘못한 것 같아. 이름 마음에 안 들고 막. 은주 평소에 막 예를 들어서 민지라는 애랑 별로 안 친해. 근데 갑자기 보기에 민지가 있네. 일단 얘는 무조건 틀렸어. 난 거짓말쟁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뭔지 알았지? 자, 갑니다. 우리 숙제가 여기까지였어? 이거 할 차례네?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명제로 넘어갑니다. 아, 새로운 명제가 아니라 이제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무슨 내용을 할 거냐면 우리 여태까지 명제를 항상 어떻게 써왔어? 그러고 나서 참이니 거짓이니를 물어봤지. 참이라고 밝혀지면 보통 뭐라 썼어? 가참 혹은 뭐 땡땡참 이렇게 보통 쓴단 말이야. 이제 이것도 기호가 귀찮아. 그래서 화살표를 2줄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인 명제? 뭔 소리야? 3인 명제를 화살표 2줄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요거 P면 Q에다가 어떤 명제라고? 3인 명제. 알았지? 그럼 진리집합의 포항은 무조건 P가 Q 안에 이미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뭐 여기까지 기호는 어려운 거 없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조건들의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잘 봐. 지금 수학과 2번째 하는 사람, 잠깐만, 너 이름 갑자기 기억, 태현이었나? 태현이 맞지? 그렇지. 태현이 수학과 처음이지. 네, 그렇지. 자, 가봅시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일단 불러주는 이름부터 좀 써주면은, 뭐라고 써주냐면,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하면서 필요 조건 또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지금 내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설명할 텐데, 그 앞에 이게 붙어 있다고. 알았죠? 하나의 조건, 가정에 있는 조건을, 결론에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니? 결론에 있는 조건은 가정에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니? 이름을 붙일 거야. 이해를 해보자. 자, P이면 Q이다. 3인 명제 하나 가지고 갈게요. 서울에 있는, 공교롭게도 우리 반에 여학생들밖에 없는데, 서울에 있는 여대는 여대이다. 참이야, 거이야. 인체야. 네, 참이죠. 서울에 있는 여대가 갑자기 뭐 공대는 아니잖아. 남대는 아니잖아. 그지? 서울에 있다 그래서 남자들만 오나? 그건 아니잖아. 서울에 있는 여대는 여대입니다. 참여 것이에요. 당연히. 3인 명제죠. 그때 조건들을 잘 바라봐. 자, 잘 바라봐. 서울에 있는 여대라고 하는 이 가정에 있는 조건은 결론에 있는 여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 충분하니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니? 충분하죠. 이미 여대를 만들고 싶은데 여대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얘의 이름이 충분 조건이야. 이미 충분히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꾸로. 그럼 결론에 있는 이 조건은 쟤를 만들고 싶으면 다른 조건이 필요하니 없니? 필요하지. 뭐가 더 필요하니? 인서울, 서울에 있다라는 조건이 더 필요하지. 그래서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필요 조건이라 부르는지 또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라는 의미에서 필요 조건인지 나도 정확한 이름이 근원은 모르겠어.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나는 그냥 편하려고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 하는데 원래 의미는 아마 필요한 재료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당신들이 외우시면 되는데 할 때마다 조건을 보면서 더 필요한지 조건인지 뭔지 찾으려면 어려워. 지금처럼 문장으로 나오면 쉽지. 근데 만약에 x에 대한 y에 대한 범위로 나오거나 방정식으로 나오는 순간 되게 헷갈릴 거야. 100% 틀려. 뭐? 왜? 너희들은 보통 집합을 찾아보고 서울여대. 여대 또 뭐 있냐? 이화여대. 뭐 덕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부산여대. 부는 뭐야? 서울여대. 이화여대. 덕대.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제주여대도 있다 치자.
포함관계 보면 이거지. 더 필요한 거 같니? 충분한 거 같니? 그렇지. 그래서 거꾸로 해서 틀린다고. 얘가 필요라고 했잖아. 100% 너희들은 집합을 따지게 돼 있어. 그래서 틀린다고. 그래서 이름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가시냐면 외우세요. 알았죠? 외우세요. 어떻게? 잘 봐. 다시 한번 P가 충분해야 필요야. 화살표를 보내는 놈이 충분해야 필요야. 충분입니다. 화살표를 받는 놈은요. 필요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외워두시면 되냐면, 자, P가 Q한테 뭐 하고 있어? P가 Q한테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가고 있다.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배그 해봤니? 총 쏘고 있는 거야. 빵. 다시 한번. P는 뭐 하고 있다고? 총 쏴요.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을 잘못 쐈네? 얘가 충분인 거야.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럼 총을 맞은 Q는 뭐 하겠어? 피를 흘려요! 피가 질질질 흘러요. 알았죠? 근데 외우고 싶다. 그지? 그래서 화살표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건 나 아니야? 37살 먹고 이러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참인 명제가 등장을 했을 때 화살표를 보낸 놈이 뭐 하는 놈이다? 총을 쏘는 놈이다. 즉, 화살표를 보낸 놈의 이름이 뭐다? 충분 조건이다. 화살표를 받는 녀석은요? 필요 조건입니다. 총을 맞았으니까 피가 나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다음 중 뭐 참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집합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벤네그램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3단론법에 의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때 참인 명제를 줄게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근데 이게 벌써 나온다고? 안 돼. 이거 하자. 290번 풀어봐.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문제를 보아하니 오케이. 자, Q이면 P에다가 참이야? P이면 Q에다가 참이야? 여보세요? P이면 Q에다가 참이에요? Q이면 P에다가 참이에요? Q이면 P다. 그렇지. 뭐? P가 P나는 놈, 즉 화살표를 받는 놈. 맞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즉 뭐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면서 풀어줘야지. 맞나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벤 그림을 보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딱 보자마자 1번이 틀렸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치? 왜? 1번은 무슨 얘기거든? P가 부분집합이다.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너희들 뭐 하자? 뾰로롱 풀어보자. 답 몇 번이야? 4번? 오케이, 땡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계속 갈게요. 되도록 너네 오늘 숙제로 풀었던 거다. 그치? 되도록 뭐 수시 선생에 그려서 누가 어떤지 확인하고 등호 붙이는지 말인지 확인하고 그 문제 뭐 수업 중에 안 풀어도 되겠지? 해볼 수 있겠지? 이구사 하나 풀어봐. 네. 자, 무엇이 무엇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가 충분 조건. 뭐 하는 놈? 총 쏘는 놈. 그러면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뭐 하게 된다? 포함하게 된다. 맞지요? 그래서 풉시다.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것이 요 범위 안에 뭐? A-2보다 크고 A 플러스 뭐 이거? 왜 등호 다 붙여? 크고 A 플러스보다 작고를 만족하도록 됐지요. 그럼 뭐야?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는 범위가 그 범위 안에 꼭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한번 뭐 따져줘야 돼? 그리고 등호 조건 반드시. 등호 붙어 안 붙어? 다현아? 붙어? 붙어. 그래서 A는 2보다 크게 나갔고요. A는 4보다 작게 나갔어요. 두 개 AND야 또는이야? 동시에 만족해야죠. 누가 또는이야? 또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마대. 근데 잘 썼어요. 잘못 썼는데. 이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잘못 썼잖아. 잘못 썼어요. 일로 와. 이마대. 대뱀 맞지? 일로 와.
어디까지 숨는 거야? 그래서 A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2보다 크고 나왔고 4보다 작고 나왔대요. 제가 뭐라 답 써놓은 줄 알아?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잘 썼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미쳐버려. 눈이 안 좋겠니? 여기를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빈손을 못해, 애가. 뭘 대박이야. 어, 고마워요. 이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났어. 자, 297번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자, 요 얘기 하나 하고 가야겠다. 자,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 자, 근데 너네 배그 해봤냐? 자, 배그에서 스나 해본 사람 손? 스나 좀 쏜다 손. M16? M4도 아니고 M16을 쓴다고? 그거는 그 배그를 안 하는 걸로. 제일 구린 총 중에 하나 아니야? 구하기 쉽다는 말은 안 좋으니까 쓰지 말란 얘기 아니야? 정 안 되면 이거라도 써 이거 아니야? 물론 나도 초반에는 파밍 잘 할 줄 몰라가지고 M16이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들고 다니긴 했어 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M4. 이 주총으로 이걸 껴놓고 이제 보조총으로 딴 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스크스거든. 그거 감독 엄청 심해서. 그 배율 꽂아서 쓰는 거. 근데 배율 안 꽂아도 연사 비슷하게 타다당이 되잖아. 탕탕탕탕은 되잖아. 스르르가 더 좋기는 한데. 스르르 부르거든. 스크스 스르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스크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먹는 거고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못 먹으면 여기라도 해가지고 4배율이라도 끼는 거야. 정 못 끼면 이거라도. 근데 다른 총을 먹는 순간 갖다 버리는 총이지. 심지어 스카라도 먹으면은 버려야 되고 심지어 큐비우라도 먹으면은 버려야 되는 총인 거지. 미니라도 먹어도 버려야 되는 총인 거지. 진짜 처음에 일단 죽자마자 옆에 있는 놈한테 지지 않으려고 먹는 총이 M16 아니야? 아무도 없는 데서 보통 이제 그러면은 0데스로 저기 한 탑 16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겠네. 0킬로. 그치? 오, 진짜. 마지막에 1킬로? 오, 대단한데. 그 1킬이 혹시, 0킬로 치킨 먹은 거 아니야? 상대방이 자기장에 죽어서? 경박사?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처음 먹은 치킨이 그거였거든. 건물이 마지막 자기장이었는데, 내가 건물 2층에 있었어. 자기장이 여기로 걸쳐지네? 난 여기 가만히 짱 박혀 있고 얘는 옆 건물 옆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화장실에서 튀어나오다가 이제 알짱알짱 되길래 내가 빵 쏴서 죽였지. 이렇게 1킬로 치킨을 뜯어는 봤다 나도. 혼자 치킨 뜯은 건 이게 거의 유일했어. 어쨌든 스나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내가 쟤를 먼저 본 줄 알고 빵 쐈는데 걔도 빵 쐈어.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죽었어. 이 뭐라 불러? 모르냐? 남자들은 다 알던데. 러브샷. 러브샷. 서로 총 쏘는 거. 자, 그러면 이 총에 의해서는 P는 무슨 조건이야? Q는? 그런데 반대편 방향으로도 총 쐈지. Q 뭐 있어? 총 쐈네? P는 뭐 했네? P가 나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서로 그냥 P는 Q이면 필요 충분 조건, Q도 Q이면 필요 충분 조건. 그냥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을 몰라요. 즉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Q와 P가 서로 뭐 한다? 서로 총 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풀어보세요. 내가 옷을 잘못 골랐구나. 집에 지금 보라색깔 가디건 있는데. 또 문어야. 얼굴이 누렇게 떠야 문어 아니야? 이 뭐야 이거? 셀프 뭐라 써진 거였어? 셀프 메이드?
내가 만든 거야. 핸드메이드도 아니고 셀프메이드는 뭐야? 그 회사 뭐야? 내가 입고 다니는 여러 가지 옷들 중에 이거는 놓고 꺼야겠다. 네, 자, 그래서 뭐야 이번에는 참인 명제들을 주고 나서 뭐 하세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즉 참인 명제를 찾아주세요. 맞죠? 기억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P로 충분인 걸 보니까 Q가 P한테도 총을 쏘는데 P도 Q한테도 총을 쏘는 거 둘 다 만족한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얘는 뭐예요? R은 필요 조건이다. Q한테서 총을 맞으세요. 세 번째 얘는 뭐예요? P가 R한테 총을 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확인해 보아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상태로 두지 말고 명제에 대한 얘기니까 명제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맞니요? 그럼 일단 얘 때문에 얘는 무조건 참인 거고 나머지는 만들어 가면 되겠다, 그치? 그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참인 명제들 전부 다 쓰고 시작하라 그랬죠. 어떤 명제? 배우 명제. 맞지? 네. 너희들은 요 위에 써놓으면 되고 나는 이제 옆에 따로 쓸게요. 그래서 참인 명제들을 전부 다 써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만드는 3단론법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대현이 자 가보자. 처음에 얘 Q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 없어? 있네. Q이면 R이다.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멀었지. R에서 더 뻗어나간 게 있어 없어? 없네. 탈락. 그럼 더 이상 못 가. 아예 못 만들어. 탈락. 이렇게 하고 끝. 맞니요? 니은은 Q에서 R로 가는 거 있어 없어? 있네. 그냥 대놓고 바로 있네. 세 번째 P에서 R로 가는 거 있을까? P에서 출발하는 게 Q로 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Q에서 이어받아서 어머 R로 갈 수 있네요. 그러면 P에서 R로 갈 수 있어요. 따라서 하면 몇 번? 4번. 어때요? 정말 쉽죠? 되었나요? 네. 다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원래는 하나 더 풀까 했는데 별표만 치자. 이거 몇 번이야? 298번이야? 298 별표 쳐놓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제 증명하러 갈 거예요. 증명. 자, 증명을 해볼 건데 앞으로 너네가 실제로 증명을 할 때도 이런 일을 쓰나? 뭐 이번 단원이 시험 범위일 때는 쓰겠지. 그리고 이번 단원이 뭐 모의고사 나올 때는 쓰겠지만 앞으로 뭐 대부분의 증명을 할 때 이걸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알았죠? 이번 단원을 위한 약간 증명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증명이 있어. 하나는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간접 증명법이 있어. 자, 이번 단어는, 이번 유형은 정확하게는 그냥 증명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명제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할 거야. 직접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간접 증명할 거예요. 이게 아까 뭐 이게 여학생밖에 없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보통 남학생들이 같이 있으면 어떤 예시를 드냐면 자, 직접 증명을 해볼 거야 하면서 보통 예시를 하나를 들지. 그 남학생 하나가 딱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짱구라 치자. 짱구가 남자임을 증명해봐 라고 하면은 직접 증명은 명제 자체를 바꾸잖아요. 우리가 P면 Q다의 명제를 증명할 때 P와 Q,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끼리 비교를 하지. 그렇게 증명하고 끝내지. 그게 직접 증명의 한 종류야. 왜? 명제 자체를 어떻게 했거든? 바꾸지 않았거든. 그냥 명제 있는 그대로 증명을 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짱구가 남자임을 증명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증명하면 돼? 직접 증명법은.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명제를 안 바꾸니까 짱구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바지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예시를 드는데 좀 그러네. 이미 해버렸나? 어? 여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권? 신분증? 뭐 기타 등등의 방법도 있지. 근데 없으면 신분증이. 자, 거기까지만 하자. 근데 간접 증명법은 뭐냐? 두 가지의 예시가 있어요. 하나는 배우를 이용한 증명. 하나는 귀류법. 그 중에 배우를 이용한 증명은 이미 너네 아니까 그냥 안 한다. 배우 명제를 만들어서 참이다 걸신다는 이미 우리 해봤거든. 어떤 명제가 다음 명제가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이미 배우 써봤거든. 그거는 아니까 귀류법을 예를 들고 싶어. 귀류법이 뭐냐면
명제의 부정과 원래 명제는 참거짓이 반대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제의 부정과 원래 명제는 참거짓이 어떻다? 반대다. 그치? 그걸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짱구가 남자입니다. 에 대한 부정. 짱구는 여자다. 만약에 여자가 맞다면은 원래 명제는 거짓인 거고, 여자가 아니라면은 원래 명제가 참인 거지. 그런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비율법 어떻게 증명하면 돼? 짱구는 남자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짱구를 여자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그 가정에 의하면 여자라면 예를 들어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이 가능하지. 맞지? 여자라는 가정 속에는 따라오는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짱구를 여자라고 가정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넣어봤어. 그랬더니 쇠고랑 차고 나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네? 가정이 틀렸네? 여자가 아니네? 뒤늦게 깨닫고 아 얘는 남자구나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게 바로 규율법이야. 되게 쉽지? 하나도 안 쉬워요. 자, 그럼 여기서 규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가볼게요. 여기 없네? 이거 증명해볼까? 자, 갑니다.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해보고 싶은 거야. 규율법은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증명 시작이다. 프루프. 루트 2가 뭐다?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유리수가 갖는 성질 다 만족하겠지. 유리수의 성질 분수꼴입니다. 뭐를 뭐로? 뭐랑 뭐로? 정수와 정수를 가지고. 맞죠? 그래서 A와 B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정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물론 분모에 들어가는 A는 0도 아니겠지.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유리수가 갖는 저 분수가 갖는 성질들을 쭉 써보는데 그게 아님을 알면 돼. 그래서 이거는 풀이를 잘 기억해놔요. 양변에 A, B를 합니다. 그리고 제곱을 해요. 그러면 B제곱이 뭐야? 제곱을 했는데 짝수가 나온단 말이야. 원래 수도 짝수. 따라서 B를 2K꼴로 들 수 있는 거야. 물론 당연히 K는 정수, 자연수. 알았죠? 그러고 나서 요 식에다 다시 대입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2제곱이니까 4로 바로 갈까? 그러면 어때? A제곱이 2K제곱이 됐지. 그럼 이번엔 또 뭐야? A제곱이 짝수이니까 누구도 짝수? A도 짝수야. 그럼 A를 뭐로 들을 수 있겠네? 2L. 그럼 뭐야? A도 짝수인데 B도 짝수?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거든? 서로서로 그랬거든. 깨졌지? 서로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지. 정수는 서로서가 돼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뭐야? 이것은 유리수란 정의 가정 속에 얘가 같이 있는 거지. A, B가 서로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게 깨졌다. 뭐가 발생했다? 모순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틀렸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다.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게 바로 비율법입니다. 자, 얘는 분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요거는 원래는 대표적인 문제로 이제 보통 많이 들어와요. 근데 아마 저기 앞에 교과서 정복하니까 거기 있나 봐. 그래서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써준 거니까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증명하는 문제는 너희들한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볼 거야. 어떻게? 네모 빈칸 추론형. 얘는 쉬워. 근데 문제는 뭐다?
허수령 문제로 그냥 증명하세요 라는 식으로도 낼 거야. 어려운 거는 뭐겠어? 당연히 증명하세요. 그래서 요 녀석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제를 너네가 반드시 풀어봐야 돼.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자 여기 있는 것들 문제 그대로 서술에 나올 수 있으니 체크하세요 하면서 교과서 몇 페이지 몇 번 몇 페이지 몇 번 불러주는 쌤들도 있어. 그 중에 꼭 얘네들 무조건 들어가요. 알았죠? 물론 지금은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풀이를 외워둘 거에 대한 거는 또 뭐 다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자주 나온 것들은 좀 자세하게 봐둘 필요까지는 있지. 그럼 이제 여기서 귀류법은 뭐 어떤 예시인지 알겠지? 지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저런 녀석들도 비슷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배우를 이용한 증명은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얘야. 얘 몇 번이야? 299번. 자, 별표 쳐놔요. 이 299번 문제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제곱이 짝수면 그냥도 짝수다. 제곱이 홀수면 그냥도 홀수다. 제곱이 3의 배수면 원래 수도 3의 배수다. 이런 거. 요 녀석 잘 봐두세요. 알았죠? 요거를 가지고 빈칸 추론형이 아니라 증명하세요 라는 식으로 자주 내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봐둘 필요가 있을 거야. 빈칸 추론으로 풀면 되게 쉬워서 내가 풀이를 따로 하진 않을게.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그냥 명제의 증명입니다. 할만하겠죠? 알았죠? 그래서 남은 문제 당신들이 다들 풀어오시면 되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가. 오늘 절대부등식이 뭐냐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 이거 지워도 돼요? 자, 두 번째 증명입니다. 뭐예요? 뭐라고요? 200 내가 한다고는 안 했는데 그냥 별표 치라고만 했는데 298번? 별표. 자, 298번 갈게요. 뭔 소리야? 부등식의 증명 갈게요. 자, 부등식을 증명을 해볼 겁니다. 얘도 사실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부등식의 증명은 되게 쉬워. 맨날 쉽대. 그지? 되게 쉬워. 진짜 쉬워. 얘는 진짜 쉬워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알아야 돼. 잘 봐. 부등식의 증명에서 일단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뭐? 부등식의 기본 성질. 이건 내가 말 안 합니다. 뭐요? 이미 부등식에서 해왔던 거야. 뭐? 어떤 부등식이 있을 때, 부등호가 있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빼도 그대로.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알고 계시죠?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뭐 일단 내가 이걸 증명하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부등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뭐 양변에 더하든 빼든 곱하든은 하지. 그게 문제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닐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시작을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부등식에는 이 녀석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뭐? 절대 부등식. 자, 절대 부등식이 뭐냐면 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죠. 뭐랑 뭐? 상등식이랑 방정식이 있죠. 상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방정식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이야. 부등식도 두 가지가 있어. 부등식에는 무슨 부등식과 무슨 부등식이 있냐면 조건 부등식이 있고 절대 부등식이 있어요. 조건 부등식에 해당하는 게 방정식이야. 뭐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조건 부등식은 딱히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부등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절대 부등식이란 거는 상등식이랑 유사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 언제 해봤어? 수학 상에서 이미 해본 겁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판별식으로 풀었던 거 있지. 그런 녀석들. 그렇다면 이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을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 이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은 교과서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즉 증명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할 거야.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만 내가 써놓도록 할게요.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 뭔데? 자, 이 녀석은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실수라면 당연히 아는 성질. 자, 쟤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 절대 부등식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a제곱에 플러스 ab.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요? 증명해보세요. 두 번째,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돼. 일단 나는 마이너스를 쓸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하면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위에 거 첫 번째 것만 증명 한번 해보자.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결국 증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제곱인데? 이거 제곱식이 아닌데요? 뭐라는 거야? 요렇게 뜯어줍니다. 누구를? b제곱을. 그럼 얘만 가지고 보면은 완전 제곱식이잖아. 뒤에 것만 봐도 계수가 붙어 있지만 어쨌든 제곱식이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사실이거든. 이렇게 하고 증명 끝이야. 됐지? 두 번째 얘는 사실 설명 안 해도 되지. 왜? 우리 곱셈공식에 변형할 때 이미 했던 놈이거든. 됐죠? 그 증명 끝이야 사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놈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절대부등식이야. 왜? 절대값의 의미가 크기는만 봅시다. 크기와 크기를 더했단 말은 둘이 크기가 더해졌다는 얘기지. 양수로서. 근데 얘는 일단 더한 다음에 크기를 보자는 거지. 일단 더할 때 부호가 반대면 서로 상쇄됐을 거 아니야. 그 상태로 절대값, 크기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작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둘 다 부호가 똑같으면 그냥 더해도 크기는 커져. 그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야. 근데 원래는 이렇게 증명 안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갈 거예요. 뭐? 결국 부등호는 크다 작다. 한자로 대소거든, 대소. 크다 작다를 비교해봐. 즉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어봐. 또는 부등식을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해봐. 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녀석? 위에 두 개처럼 0보다가 아니라 양변에 뭔가가 들어있을 때 그때 해주는 작업. 자, 대소 비교를 해보자. 7이 있어. 4가 있어. 누가 커? 성훈아? 누가 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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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나한테 말싸움 하자는 거야? 왜라고 세 번 물어봤는데 커요 하고 있으면 뭐지? 채연아, 7이 커 4가 커? 7이 크지? 왜? 응? 다현아, 왜?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또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무시할게요. 비슷해. 빼면 돼. 뺐는데 양수면 앞에 게 큰 거잖아. 큰 거 빼기 짠 건 당연히 양수니까. 그게 첫 번째 대소 비교입니다. 자, 지금처럼 바로 위에 것처럼 양변에 뭔가가 있는 상태로 있는 부등식은 대소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좌변에 있는 놈과 우변에 있는 놈을 뭐 해줘요? 빼요. 뺐는데 양수가 나온다면 누가 크다? A가 크다.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누가 크다? 당연하니까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선생, 이번에는 이걸 비교해보자. 자, 한번 보자. 만약에 루트 7과 루트 4를 비교해봐. 누가 커? 왜요? 빼면 돼? 아니잖아. 빼면 모르잖아. 그렇지. 그게 두 번째. 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루트 속의 게 큰 놈이 큽니다. 루트 속의 것끼리 또 대소 비교하려면 루트 속의 것만 빼면 됩니다. 루트를 없애는 방법이 제곱이 제일 대표적이니까 제곱해서 빼주면 돼요. 다시 한번. A와 B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제곱해서 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양수면 누가 크다? 자, 근데 이 녀석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AB가 뭐 할 때만? 양수일 때만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알았죠?
선생님, 그럼 음수가 되면요? 음수가 되면 거꾸로 하면 되지. 음수가 되면 제곱해서 뺐을 때 양수면 B가 더 크다고 하면 되지. 둘 다 음수라면. 알았죠? 그러면 애들이 또 질문을 해. 선생님, 그러면 둘이 부호가 반대면요? 반대면 그걸 물어보는 놈도 이상한 거고, 나한테 모르겠다고 하는 놈은 더 병신인 거죠. 왜요? 아니, 양수와 음수를 대수 비교할 리가 있냐? 당연히 양수가 큰데? 그럴 일은 없겠죠. 당연히 양수가 크니까. 둘 다 양수나 둘 다 음수일 때, 루트 같은 게 있어서 뺀다 해서 대소를 부호를 모른다면, 제곱을 해서 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럼 연속 가보죠. 뺄까? 제곱해서 뺄까? 그렇지. 왜? 루트를 푸는 것도 제곱이지만, 절대값을 푸는 것도 제곱이거든. 그래서, 자, 증명한다. 얘를 증명하는 방법. 좌변에 있는 놈과 우변에 있는 놈을 뭐 해본다? 제곱을 해서 뺄 거예요. 그때 요 녀석 제곱은 뭐예요? 요 녀석 제곱은 뭐예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왜? 제곱도 어차피 부호 양수로 만드는 거라서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 그렇게 증명을 해보자. 쫙쫙 쫙쫙 이러 묶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끝. 누가 커? 절대값이 커? 그냥이 커? 그냥이 크냐? 절대값이 크죠. 둘이 부호가 똑같으면 둘이 양수면 AB가 양수면 똑같을 거고 0이면 똑같을 건데 음수면 절대값이 크지. 그래서 크거 나갔다. 됐나요? 그래서 제곱해서 빼봤더니 0보다 크거 나왔다. 오케이. 원래 어디 갔어? 원래 수 왼쪽 수가 크거 나왔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부등식에서 절대로 이항 이런 거 아니고요. 좌변과 우변을 뺍니다. 알았죠? 이항을 하는 게 빼는 거 아니에요. 이항은 이미 등호가 성립할 때, 부등호가 성립할 때 양변에 빼고 더하는 거고. 지금 부등호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는데 양변이 어딨어? 양변에 있는 놈들을 일단 빼보고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나요? 끝. 여기까지가 부등식에 대한 내용, 증명에 대한 내용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마무리 지을 거야. 기본적인 절대분식 하겠다가 아니라 또 다른 더 많은 부등식,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절대부등식 단어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할 거예요. 어려운 이유. 진짜 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것도 맞지만 활용을 많이 합니다. 즉 학교 시험에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또 두 번째, 고3 때도 쓰이는 게 다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오래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중요한 것도 있고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지어서 여러 절대분식 끝낼게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 잘 가요. 우리가 월수반이지, 강의.